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 즉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은 경제와 통상 부문에서 시작되어 과학, 기술, 정치와 군사 등 사실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불신은 매우 커졌으며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전략적 경쟁과 탈동 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시아에서만의 중국일 수 없다는 자신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밀월 관계를 꿈꾸었을지도 모르지만 상황은 변하였고 예상치 못했던 공세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과감하게 행동했으나 신속하게 싸움을 끝내지는 못했고,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공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비하여 우세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압도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년에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은 타협과 협력보다는 본격적인 대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민주당 중심의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흐름에 근본적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그 본질과 성격상 소모적이며 장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이고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므로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 두 나라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2%에 달합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우리나라 면적의 98.2배이고 중국은 95.9배입니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총생산을 2020년 추산치로 볼 때 중국이 24조 2천억 달러로 미국의 20조 8천억 달러를 제치고 이미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미국은 6만 3,051달러로 7위, 중국이 17,206달러로 73위입니다. 덩치로 보면 이미 세계 1위에 근접하지만 내실을 보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패권을 노리면서 떠올랐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모두 그 시대 최정상급 국가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중국과 같이 덩치는 크나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국가가 세계 패권을 노리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세계 질서를 선도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은 동맹과 협력 국가들로 펼쳐져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간의 경쟁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이고 소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직접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의미 없는 희생과 소모의 대상으로 경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장기적으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과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는 동맹의 형식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의 형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두 국가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곤란한 입장을 타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다름 아닌 신속성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동맹의 딜레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는 외교, 국방,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수집되고 중앙집권적으로 신속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국가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과도기적 국제질서는 분명 우리에게 큰 혼란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지만 변화하는 정세를 한 발 앞서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면 도전과 함께 기회도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 경제, 외교 전략의 선입관에서 탈피하여 복합적인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유연함에 입각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경쟁 참여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동맹 또는 제휴를 강화할 것이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과 더불어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게 될 문제는 이들 간의 동맹과 제휴가 강화되고 심화될수록 동북아시아에서 진영 구조, 즉 줄서기의 선택에 대한 강요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러시아의 상호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이해관계 상충의 틈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영내 진영 구조의 고착화를 막으면서 경쟁의 격화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소 어렵더라도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해소되기 어려운 과거사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총체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과 국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관된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동북아시아의 정보기관, 단체 및 위정자들과 함께 협력하기 쉽고 성과 도출이 쉬운 감염병 예방,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유연한 전략이 없이는 현재의 난관을 돌파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확고한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안별로 구축된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지지를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약소국의 수동적인 국제정치 감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호적인 질서 창출을 모색해보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창의적으로 구사하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확고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지지를 받는다면 안보 환경의 거센 파도 또한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